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네 번째 수업, 배열 통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배열 내 요소들끼리의 연산에 대한 내장함수를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 내 요소들의 대표값과 통계값에 대한 내장함수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열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배열의 요소들 간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내용들은 배열 행렬끼리 두 개의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개의 행렬의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 간의 곱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등을 배웠다면은 지금 배울 내용들은 하나의 배열 내에서, 하나의 행렬 내에서 그 요소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각 요소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울 거는 배열 요소의 합, 영어로 합이 sum이죠. 그래서 sum의 영어 표현인 sum이 바로 배열 요소의 합을 구하는 내장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sum하고 가로 안에 소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를 넣으면 그 배열의 요소의 합을 계산해 주는데요. 만약에 괄호 안에 벡터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벡터의 모든 요소들을 다 더한 값을 스칼라 값으로 반환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 입력 인자 A가 행렬인 경우에는 열별로 더한 값을 다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확인을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 첫 번째 예제 이렇게 A는 1 땡땡 10이라고 쓴 게 무슨 뜻이었죠? 그쵸? 1에서 10까지 일씩 커지는 벡터. 그쵸? 즉 1, 2, 3, 4, 5, 6, 7, 8, 9, 10 이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겠죠. 그 A라는 벡터에 sum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1부터 10까지에 대한 그 요소들이 다 더한 값, 그 값을 s라는 변수의 값으로 저장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1에서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55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즉 입력인자에 들어가는 이 A가 만약에 행렬인 경우, 이번에 행렬 A를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인자를 이렇게 A라는 행렬을 넣어줬어요. 그럼 이때 썸을 하면은 이 행렬 안에 들어있는 모든 9개의 숫자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각 행별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행별로, 예를 들면 첫 번째 행 1 더하기 4 더하기 6 한 거를 첫 번째 요소로 나오고 3 더하기 2 더하기 1 한 걸 두 번째 요소, 2 더하기 5 더하기 4 한 거를 세 번째 요소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벡터를 반환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이 11, 6, 1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행렬인 경우에는 각 열의 합을 행벡터 S로 반환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매트랩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sum 함수에다가 행렬을 넣으면 열별 합을 이렇게 구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열별 합이 아니라 행별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겠죠. 자, 행별 합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운 전치 행렬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치 행렬 제가 뭐라 그랬죠? 행렬의 열과 행을 서로 뒤바꿔 주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럼 여기 보이는 이 행렬을
전치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세로가 1, 4, 6의 합이지만 전치시키면 1, 3, 2가 세로가 돼서 요거의 합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전치시키면은 이런 세로가 1, 3, 2, 4, 2, 5, 6, 1, 4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썸 함수를 하면은 열별로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된 행렬에 열별로 더해주게 되겠죠. 그쵸?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면 뭐가 나오죠? 원래 있던 행렬에서는 마치 행의 합을 더해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약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전치를 시킨 다음에 전치 행렬에 열별 합을 더하면 이게 원래 행렬에서는 행별 합이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은 답이 6, 11, 11이 나오겠죠. 6, 11, 11은 사실은 첫 번째 행의 합, 두 번째 행의 합, 세 번째 행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전치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의 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트랩을 켜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의 합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디멘션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 그 sum이라는 구문에 a라는 이 변수를 넣으면은 이게 행렬이면은 a 행렬의 열별합을 구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a를 쓰고 콤마를 쓴 다음에 뒤에 디멘션 차원을 의미하는 숫자를 쓰게 되면은 그 숫자가 1일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랑 똑같이 각 열의 합이 되고요. 이 dim, dimension 대신에 2를 쓰면은 열이 아닌 행의 합으로 구성된 그런 열 벡터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래 그냥 s는 sum 가로 열고 a 하면은 열별로 더해준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sum a, 2 하면요. 얘는 행별로 더한 거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요 2 대신에 1을 쓰면은 콤마 1을 안 쓴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1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때 기본값, 즉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열별로 할 때는 그냥 썸만 해주면 되지만 행별로 할 때는 sum a, 2를 하게 되면은 a라는 행렬의 행별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전치 행렬을 이용해서 행의 합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sum a, 2를 이용해서도 행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실행을 해보면 아마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의 행별합 또는 열별합이 아니라 이 행렬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더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요소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sum 함수의 입력인자에 행렬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열별 합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별로 합을 1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뭐 11, 그쵸?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6, 그 다음에 2 더하기 5 더하기 4 하면은 몇이죠? 9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11이죠. 네. 이렇게 먼저 벡터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아까 sum 함수에다 벡터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sum 함수에 벡터를 넣으면은 그 벡터의 합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 sum 함수를 두 번 쓰는 거예요. 먼저 이 행렬을 넣어서 열별로 덧셈을 해준 다음에 그쵸? 그러면 11, 6, 11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벡터를 다시 sum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거의 합이 되겠죠. 그럼 답이 6 더하기 11 더하기 6 더하기 11 하니까 28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sum 함수를 이렇게 두 번 먼저 처음에 있는 sum 함수 이용해서 열별로 계산을 해주고 한 번 더 해줘서 그 열의 합끼리 또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숫자들의 합 28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요걸 한번 따라해 보면서 어떻게 sum 함수를 두 번 써가지고 모든 요소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um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요소의 합을 구하는 방법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sum 함수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두 번 사용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사용해서 모든 요소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sum a, 작은 따옴표 안에 all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모든 요소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콤마에다가 그냥 1을 쓰면은 열별 합을 구해라. 숫자 2를 쓰면은 행별 합을 구해라. 그리고 작은 따옴표 안에 all이라는 소문자 알파벳을 써주면 모든 요소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여기 밑에 똑같은 예제인데 sum을 두 번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쓰되 콤마 뒤에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all 이렇게 꼭 써줘서 모든 요소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 결과는 우리가 아까 구한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꼭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배열 요소의 곱입니다. 우리가 배열 요소를 다 더하는 거를 sum이라는 함수로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곱셈을 배우겠습니다. 곱셈은 영어로 product라고 그랬죠. 그래서 product의 첫 네 글자 PROD라는 내장 함수가 되겠고요. 덧셈 대신에 각 요소들을 다 곱한 거를 결과로 반환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A가 만약에 벡터라면 입력 인수가 벡터라면 그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곱해주는 거고 만약에 A가 행열이라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열이 디폴트 값이거든요. 열별로 곱해서 각각을 결과를 행벡터로 반환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다시 A가 1, 2, 3, 4라는 벡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곱해줘요. 즉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그 결과가 얼마죠? 그 결과가 바로 B에 저장이 되는데 24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A가 행렬이에요. A가 행렬이면 열별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곱셈을 해주는 거죠. 그죠? 1 곱하기 4 곱하기 6 얼마? 24.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 6. 2 곱하기 5 곱하기 4 얼마? 얼마죠? 40. 그쵸?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맞게 나왔는지? 그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배열 함수도 뒤에 콤마하고 2 하면은 이렇게 열이 기준이 아니라 행일 기준으로 네, 곱셈을 하게 되고 또 콤마 all 이렇게 써주면 전부 다 행렬을 넣어도 모든 요소를 다 곱한 결과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분입니다. 차분. 차분이 영어로 differentiation이라는 뜻인데요. difference. 그 전 값과 다음 값의 차이를 차분이라고 우리말로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편할 겁니다. 자, A라는 벡터를 제가 3, 1, 5, 6, 11이라는 벡터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차분이 뭘 의미하냐? 자, 차분의 첫 번째 값은 요 3과 1의 차이예요. 3과 1의 차이인데 뒤에 게 앞에 붙다 얼마나 증가했느냐예요. 자, 3에서 1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감소했죠, 이만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2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값이에요. 즉 1과 5를 보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4가 증가했죠. 그럼 4.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5와 6을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1이 증가했죠. 자, 이렇게 쭉 적어주면은 어떻게 될 거야? 그 다음에 6하고 11 사이에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2, 4, 1, 5. 자, 잘 보면은 B의 벡터는 B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보다 요소수가 하나 적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숫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쵸? 하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만약에 행렬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렬을 넣는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열을 기준으로. 자, 1과 4를 먼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과 4를 보면 차이가 3이 증가했네요. 그쵸? 4와 6은 2가 증가했고 그 옆에 거 보면 어떻게 되죠? 3과 2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게 나오죠. 자, 실행을 해보면 그쵸?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즉 만약에 A가 행열이라면 diff 함수를 쓰면은 행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고 열의 개수는 같은 그런 행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DIF도 마찬가지로 DIF도 만약에 열이 아닌 행을 기준으로 하려면 콤마 2를 쓰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번에 배울 내장함수는 누적합입니다. 누적이 영어로 cumulative잖아요. 그쵸? 그래서 cumulative의 cum, cumulate의 cum, 그 다음에 sum의 sum, 누적해서 더해라 라는 뜻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누적해서 더하는 거 해본 적 있죠? 그쵸? 자, 누적해서 더하는 게 무슨 말이냐? A가 1 땡땡 사면 다시 1, 2, 3, 4라는 숫자인데 요거를 누적해서 더하는 거예요. 먼저 1은 그대로 1만 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에 쓸 3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까지만 해서 두 번째 자리에 3을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쓸 때는 여기다가 또 3까지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4까지 더해서 10이 되겠죠. 자, cumulative sum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 만약에 행렬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행렬이 들어간다면 열별로 누적합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별로 누적합을 더하면 1, 5, 11, 3, 5, 6, 2, 7, 11이 나오죠. 그렇죠? 누적합도 마찬가지로 행별로 하기 위해서는 콤마 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는 누적합이 아니라 누적 최대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max가 최대란 뜻이죠. maximum, 그쵸? 누적이 아까 cumulate라 했잖아요. 그래서 cummax, cummax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뭐냐? 자, 마찬가지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A라는 벡터가 3, 1, 5, 6, 11이라는 벡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cummax 함수는 현재 요소까지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3 중에서 제일 큰 거? 3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이죠. 자, 그 다음에 3과 1 중에서 큰 거. 어느 거? 3. 자, 세 번째 3, 1, 5 중에 큰 거. 5죠. 네 번째 3, 2, 5, 6 중에서 큰 거? 6. 3, 2, 5, 6, 11 중에서 큰 거? 11. 이렇게 누적을 하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다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qmax도 마찬가지로 열별로 만약에 행렬을 넣어주면 열별로 해주는 거예요. 1, 4, 6 중에 제일 큰 거 찾으면 어떻게? 하나 했을 때는 1, 1과 4 중에 큰 거 4, 1과 4와 6 중에 큰 거 6. 자, 두 번째 열 보면은 3은 하나니까 3, 3과 2 중에 큰 거 3, 3, 2, 1 중에 큰 거 3. 세 번째로 어떻게 되죠? 2 한 했을 때는 2, 2, 5 중에 큰 거 5, 2, 5, 4 중에 큰 거 5.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한번 매트랩으로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배열의 대표값과 통계값에 대해 배울 건데요.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쭉 지금 많이 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평균이 영어로 mean, 물론 average라는 함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mean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mean이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 안에 만약에 벡터를 넣을 경우에
모든 요소에 대한 평균, 즉 모든 요소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sum 함수를 써서 다 더한 다음에 그냥 전체 개수 n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가 length라는 함수 배웠고 size라는 함수 배우는데 그걸 이용해서 전체 개수로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명령어가 길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다 네 글자로 mean이라는 명령어로 전체의 벡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때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행렬일 때 어떻게 되겠죠? 똑같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다른 명령어들처럼 열을 기준으로 전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그 행렬이죠. 자, 열을 기준으로 첫 번째 열이 있는 숫자가 뭐죠? 0과 여기 밑에 제 있네요. 0과 9와 1 평균하면은 어떻게 되죠? 3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1과 3과 8 또 평균 내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평균 함수도 마찬가지로 열 기준이 아니라 행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콤마 2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모든 요소의 평균을 하기 위해서는 콤마 작은 따옴표 안에 al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은 또 다른 대표값 중에 하나인 중앙값, 중간값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로는 median이에요. 그래서 median의 스펠링이 median이거든요. 자, 중간값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혹시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중앙값 또는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숫자들이 있을 때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행렬 다시 볼게요. 우리가 행렬을 넣으면은 열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열 볼게요. 0, 9, 1. 아까 평균 내면 3분의 10이었지만 지금 찾는 거는 요거 세 개 중에서 그쵸. 큰 순위로 두 번째, 즉 제일 큰 게 뭐예요? 9. 두 번째 큰 거 1. 제일 작은 거 0이니까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숫자는 1이겠죠. 그쵸? 이번에 두 번째 열에서는 3이죠. 마지막 열에서는 2죠. 그러면 답은 1, 3,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중앙값도 마찬가지로 행으로 하고 싶으면 콤마 2, 전체에서 찾고 싶으면 콤마 얼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가지 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 배울 함수는 최빈값 mod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최빈값이 영어로 mode라고 하는데요. mode입니다. 우리말로 최빈값이 무슨 뜻이죠? 최고 빈도가 높은 값, 즉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 뭘까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벡터인 경우에 갖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를 반환해 주고요. 행렬인 경우에는 열별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행렬에 대한 예를 한번 볼게요. 300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 0이 두 개 나왔으니까 0이겠죠. 331 중에서는 3이 두 번 나왔으니까 3이겠네요. 112 중에서는 1이 두 번 나왔네요. 414 중에서는 4가 두 번 나왔죠. 그럼 0314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행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 콤마 2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행을 기준으로 이걸 다시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이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 행을 기준으로 하면 3314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3. 그쵸? 0311 중에서는 1이죠. 0124 중에 뭘까요? 0124 중에는 없어요. 다 한 번씩이잖아. 그쵸? 다 똑같이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답이 뭐가 나올까요? 답이 없어요 나오지 않고 다 똑같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0, 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0124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mode하고 a, 2 여기에 물론 이게 가로가 없어야 돼요. 콤마 2하고 다시 여기다 가로를 닫으면 이렇게
310 하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또 콤마 가로 열고 하면 이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온 게 3이 3번, 1이 4번이니까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바꿔가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분산입니다. 자, 분산이 뭔지는 모두 알고 있죠? 그쵸? 자, 분산을 어떻게 구하죠? 분산은 각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n으로 이 통계 방법에서 n 빼기 1로 나눌 때 있고 n으로 나눌 때가 있는데 자, 매틀랩에서 이 분산 함수인 var은 n 빼기 1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 빼기 1로 정규화된 벡터 분산을 찾는 거고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 함수 쓰지 않고 우리가 평균 함수 구한 다음에 각각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n 빼기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컴퓨터 해주면 금방 해주겠지만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많은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 글자 var 세 글자로 바로 variance 영어로 분산이 variance예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벡터면 이렇게 1, 2, 3, 4, 5라면 요 1, 2, 3, 4, 5에 대한 분산을 구하겠죠.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죠? 2.5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n 빼기 1로 나눠줘요. 즉 5개니까 여기선 4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1, 2, 3, 4, 5를 각각 1, 2, 3, 4, 5의 평균 얼마죠? 3인가요? 3에서 다 빼줘. 3을 다 각자에서 빼줘서 제곱한 다음에 그거를 n 빼기 1, 즉 4개로 나눠주면 2.5가 나오게 되겠죠. 자, 행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다른 함수와 똑같이 열별로 분산을 구해줘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은 Standard Deviation, 즉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표준 편차는 뭐죠? 분산의 square root, 제곱근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square root sqrt 가로 열고 st 아까 한 var a 이렇게 하고 가로를 2번 닫아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std도 마찬가지로 세 글자로 바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1.5가 아니라 만약에 벡터가 a가 1에서 5까지라면 1, 2, 3, 4, 5에 대한 분산을 구했을 때 얼마였지 아까? 2.5였나요? 그럼 그거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계산을 해보면 1.5811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행렬을 두면은 각 열별로 표준 표출을 구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겸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충북대학교가 소재한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교량들 목록을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캠퍼스에 한 번도 안 와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입학한 충북대학교는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토목공학과잖아요. 토목공학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이런 교량들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교량들 목록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총 6개의 교량이 있대요. 개신동이라는 곳에. 그리고 각 교량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높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준공 연도도 제가 넣어놓게 했는데 자, 문제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1열을 길이로 2열을 높이로 하는 행렬 A를 만드세요. 그러면 A는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교량의 총 길이와 높이에 대한 합계 어떻게 구하죠? sum 하면은 열별로 하니까 자동으로 총 길이의 합과 총 높이의 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평균 마찬가지로 열별로 해주니까 평균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될 거고 표준 편차도 std 해서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코드를 많이 쓸 때는 이렇게 편집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쓰면 될 거고요. 저는 미리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간을 퍼센트 두 개를 이용해서 나눠 놓으면 구간별로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간별로 나눠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저장할 학생들은 저장을 해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A에다가 이렇게 아까 나와 있는 그 교량의 길이를 1열, 높이를 2열로 하는 그런 행렬을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세미콜론을 쓰고 바로 옆에다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기 좋게 다음 줄 바꿔서 써도 됩니다. 세미콜론하고 다음 줄 넘어가서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요 행을 구분할 때는 콤마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콤마 대신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띄어쓰기 하든지 콤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행렬 A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sum 함수를 이용해서 길이의 총합과 높이의 총합을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sum 함수를 이용하면은 열별 합을 구하죠. 그 열별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열이 지금 뭐죠? 높이 그리고 두 번째 열이 뭐가 되죠? 길이와 높이군요. 네, 첫 번째 열이 길이, 두 번째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을 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면은 mean 함수를 마찬가지로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은 std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파일 저장 안 한 학생들은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실행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합과 평균과 표준표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배열의 요소를 정렬하고 또 배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함수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의 요소를 정렬하는 함수입니다. 영어로 정렬하는 게 sorting이라고 해서 sort, S-O-R-T라고 써주면 바로 배열을 정렬하는 함수입니다. 정렬이 뭐냐? 정렬이 여러분들 매트랩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써봤을 텐데요. 예를 들면 엑셀에서 여러분들 정렬 기능을 써봤을 거예요. 정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었을 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써준다든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써주는 거를 정렬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얘를 정렬하라는 뜻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 또는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써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먼저 특별히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은 오름차순으로 나옵니다. 자, 오름차순이 무슨 뜻이죠? 올라가는 차순, 즉 작은 것부터 큰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뭘까요?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10부터 쓰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작은 거 마이너스 7인가요? 네,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작은 거 0인가요? 0. 그 다음에 2, 3, 뭐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만약에 행렬을 놨다. 행렬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행렬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열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어떻게 행렬을 반환해 주겠죠. 그쵸? 이렇게. 무슨 말이냐? 3, 7, 1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하니까 1, 3, 7이 됐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 0을 마찬가지로 오른차순으로. 마지막 세 번째 열도 오른차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별로
정렬하고 싶다. sort a, 2를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는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자, 내림차순을 하기 위해서는 콤마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descend라고 써주면 돼요. descend. descend가 내림차순이란 뜻이거든요. 자, 아까 오름차순은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내림차순을 하려면 반드시 descend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예제를 A를 벡터로 해서 sort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내림차순, 즉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써주면 그게 결과가 되겠고요. 만약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실행시키면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가 나오죠. 만약에 행렬을 넣어줬다. 그럼 마찬가지로 행렬을 열별로 내림차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쵸? 열별로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나오게 됐죠. 이것도 행별로 하려면 콤마 2를 써주면 되겠죠. 이 콤마가 빠졌네요. 콤마.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행별로 정렬하면 콤마 2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있던 그 행렬을 만약에 sort a, 2라고 했어요. descend라고 따로 안 써졌기 때문에 얘는 열별로 이번에는 열별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미안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어떻게 행별로 정렬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행별로 정렬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행별로 첫 번째 행 작은 거부터 큰 거 오름차순으로. 그쵸? 자, 행별로 그러면은 내림차순을 하려면 여기 뒤에 또 콤마하고 descend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은 배열의 최대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cumulative max, 누적 최대값은 구했는데요. 지금 배우게 될 거는 그냥 최대값, 전체 최대값을 찾아내는 max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max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배웠던 sum이나 뭐 product나 이런 함수와 마찬가지로 전부 벡터를 넣게 됐을 때는 이 전체 벡터들 요소 중에서 최대값을 반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A가 이런 벡터일 때 max A 하게 되면 이 전체 중에 제일 큰 거 9겠네요. 9, 그쵸? 실행하면은 9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max 함수에 행렬을 넣게 되면은 각 열별로 3, 7, 1 중에 큰 거 6, 마이너스 2, 0 중에 큰 거 이런 식으로 열별로 큰 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자, 만약에 행별로 제일 큰 거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max 소괄호 열고 a, 2 한번 써볼게요. max 하고 가로 열고 a, 2 하면은 행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오죠. 왜? max라는 함수는 사실 두 개의 입력 인자를 넣으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큰 거를 구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행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와 비교하는 건 우리 비교할 거 없어. 빈 거랑 비교해. 그러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아무것도 없는 거 넣어주고 요 뒤에서 세 번째 인자를 써줘야 될 게 디멘션이에요. 즉 여기다 2를 써줘야 행별로 하는 거고 전체 하고 싶다 써줘도 요 세 번째 max라는 함수의 세 번째 입력 인수에다가 all이라고 써줘야 전부 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은 미니멈, min 함수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max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은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벡터를 넣으면은 어떻게 최소값이 나오고 행렬을 넣으면 기본적으로는 열의 최소값이 나오고 행으로 하고 싶으면은 min a, 대괄호만 하나 넣어주는 거,
2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또 max와 min 함수는 입력 인자만 여러 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력 인자가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출력 인자가 두 개면 도대체 뭘 찾는 거냐? 자, 출력 인자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럼 출력 인자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방금 구했던 최소의 값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하나가 더 콤마 i라고 써준다. 그럼 이 i는 그 최대값이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적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죠. 이 중에 제일 큰 숫자 뭐라 그랬죠? 9라 그랬죠. 9. 9가 이 벡터 중에 몇 번째 숫자예요? 첫 번째. 그럼 i가 1이 되는 거죠. m은 9. 자, 실행시켜보면 어떻게 되죠? m은 9, i는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맥스나 민 함수의 출력 인자가 두 개라면 두 번째 출력 인자는 i 값은 뭐다? 그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것에 해당되는 인덱스 번호, 즉 위치, 몇 번째 요소냐에 대한 정보를 반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예제 4.1에서 이용한 그 행렬 A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max와 min 그리고 sort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문제는 가장 긴 교량과 가장 긴 교량의 길이와 가장 높은 교량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얘는 뭐를 쓰면 될까요? 그쵸. max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문제 가장 짧은 교량의 길이와 가장 낮은 교량의 높이는 min, 그쵸? 미니멈 할 때 그 min 함수를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긴 교량과 가장 높은 교량이 몇 번째인지 알고 싶을 때는 뭘 쓰면 될까요? max 함수를 쓰되 출력 인자를 두 개로 해서 그 인덱스 번호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sort 함수를 쓰면 되는데 내림차순이니까 descend를 써서 그쵸? sort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제가 다음 장에다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푸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제 4.1에서 작성한 그 파일에서 다른 일부를 저장하고 A만 살려놓고 나머지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기존에 있던 A 행렬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놔도 됩니다. 저는 미리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A를 이렇게 이미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세션별로 여러분들 소문제별로 이렇게 구간을 일단 나눠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먼저 제일 첫 소문제는 가장 긴 교량과 가장 높이가 높은 교량의 높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맥스 함수가 열별 맥스인가요? 행별 맥스인가요? 열별이죠. 기본값은. 그쵸? 열별 기본값은 맥스의 기본값이 열별이기 때문에 각 열별로 맥스를 구하는데 이게 길이 중에 제일 긴 거와 높이 중에 제일 높은 거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행별이 아니라 우리 열별로 하고 싶은 거니까 단순하게 맥스만 쓰면 되는데요. 혹시 행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알려줬죠. 그렇죠? 맥스 A, 콤마 이렇게 대괄호만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콤마 2를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행별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장 긴 교량의 길이와 가장 높은 교량의 높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맥스 함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두 번째 소문제. 가장 짧은 교량과 가장 낮은 교량의 높이 어떻게 하면 되죠? min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min 함수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문제. 가장 길이가 긴 교량이 몇 번째인지를 알고 싶다. 그럼 아까 max 함수를 똑같이 쓰면 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m,i라고 쓰든지 어떤 식으로 써가지고 요 두 번째 인자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몇 번째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출력 인수를 해서 그 출력 인수의 두 번째 값에 바로 가장 긴 교량이 몇 번째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좀 이따 결과값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A의 각 열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세요. 그러면 sort하고 A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내림차순이니까 descen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반드시 작은 따옴표 안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해야 잘 입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F5를 누르면 저장 안 돼 있으면 저장하라고 나올 거고요. 미리 저장한 학생들은 바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자, 저장 안 한 학생들은 저장을 하고 출력한 값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은 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우리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길이와 높이 구한 거, 그죠? 어, 299, 첫 번째 열이 우리가 교량의 길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299가 이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서는 가장 높은 게 9였죠. 그래서 9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가장 짧은 거는 이 중에서 21.6, 그래서 21.6이 나오고 가장 낮은 거는 두 번째 열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다음에 또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자, 우리가 어, 미니멈은 제가 미니멈까지 했죠. 자, 그다음에 어, 정렬한 거, 그쵸? 정렬한 값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정렬한 거 말고 이거 봅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M하고 I로 제가 출력을 하긴 하는데 여기 세 번째 문제에서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맥스 A 행렬의 맥스를 열별로 최대를 구해서 그때 그 값을 최대 값을 M에 그리고 그거의 위치를 I에 저장하라 그랬잖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서 아까 제일 큰 게 어느 거였죠? 299.9였죠. 얘가 위에서부터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그래서 299.9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있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에서도 제일 큰 게 9가 마찬가지로 네 번째, 우연히 네 번째 둘 다 있었네요. 그래서 이 9도 네 번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긴 교량이 몇 번째인지 그러면 이 중에서 긴 거는 네 번째고 가장 높은 것도 네 번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그 디센드 써가지고 정렬한 거로 보면은 이렇게 아까 그죠? 여기 이렇게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자, 어땠나요? 여러분들 뭐 새로운 함수들을 배워서 정렬도 하고 큰 것도 찾고 작은 것도 찾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출력 인수가 두 개인 게 살짝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 인수가 두 개면 첫 번째 인수는 그 값을, 두 번째 인수는 그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함수다. 맥스 함수나 민 함수 이런 것들은 출력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